XSFM입니다. I, D, W, K. 고전문학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 싫다의 유승균 PD입니다. 오늘은 문학인이 지구과학과 천문학을 잘 모르는 새 바보들에게 위도와 경도의 발견과 정립이 인류에게 또한 항해술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지 얘기해 줄 겁니다. 게임에 등장하는 항구 술집의 직원은 위도와 경도를 정확히 알고 있죠. 실제로 당시에 그렇게 신통한 사람은 없었을 테니까 선원들은 답답했을 겁니다.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알자면 지금이 언제인지도 알아야 된대요. 그건 또 무슨 소릴까요? 한반도의 올여름과 작별하는 방학특집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332회 금요일 순서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아이튠즈나 팟빵, 파티 등등에서 별 5개 남겨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요즘 안 하는데요. 이런저런 팟캐스트를 많이 듣고 사는데요. 무조건 이 얘기부터 하면서 인사를 시작하더라고요. 저만 안 하자니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아서 한번 떠들어봤습니다. XSFM의 유승균 PD입니다. 다시 인사드리죠. 광고를 들은 뒤에 지금 수많은 중년의 아저씨 아줌마들이 귀에서 환청이 들린다. 음악 소리가 들린다. 바다 내음이 맡아진다. 이런 거짓말들을 자꾸 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거짓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오감 모두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으로 사로잡았던 어떤 게임, 그리고 그 게임이 보여주었던 시대상, 이 인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문학 코너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부터 시작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정상적인 면역기능 관리는 매일매일 NK365, 이달의 PC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건강한 비움 친구 평산네이처 디메이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고민 없이 케미가 좋은 최신 PC를 만들고 싶을 땐 액세스몰에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고려해 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모발에 힘이 없고 너무 얇아요. 빅그린이죠. 스트레스성 탈모라는데 어쩌죠? 빅그린이에요. 윤기나고 풍성한 머릿결 저도 만들고 싶어요. 네, 빅그린이라니까요. 아무거나 쓸 순 없잖아요. 13년간 이어온 빅그린의 노하우 투쓰리에서 헤어로스까지. 빅 그린 건강한 변화의 시작,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건강을 위해 검색 또 검색. 그런데 정상적인 면역 기능은 챙기고 계세요? 건강의 기본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 내 옆에 탑! 매일매일 NK365. 우리 아이 성장기부터 NK365 키즈.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마음먹은 당신. 과식과 야식을 피할 수 있다면 건강한 비움 친구 디메이트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식사 조절, 운동, 수분 섭취, 그리고 비움 친구 디메이트, 평산네이처. 그냥 둬도 불티나게 팔리는 빅그린에서 할인 패키지 구성을 더한 추석맞이 선물 패키지 준비했습니다. 딴 것보다 저는요, 빅그린이 최근에 주는 에코백이랑 종이 포장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에코백은 뭔가 부직포같이 생긴 그 베이지색 천인데요. 정말 예쁘고 어디에든 쓸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목욕탕 다닐 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이 포장은 약간 두꺼운 황토색 종이를 접는 기계로 접어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게 만들어주는 완충 역할을 하게 해주는 종이인데요. 딱 봐도 100% 재활용 가능한 소재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처음에 돈 많이 없을 때는 빅그린이 이런 시도를 감히 못했는데 요즘은 돈 벌더니 매우 높은 확률로 거의 모든 제품의 물건들을, 포장재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네, 이 점이 요즘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전통의 투쓰리 샴푸를 비롯해서 헤어로스 샴푸가 포함된 두피 지킴이, 탈모 지킴이 세트 있고요. 핸드워시, 퓨어 화이트 3종 세트 등 빅그린의 많은 상품들을 포함시켜서 알차게 구성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빅그린 제품은 액세스몰이 최저가니까 어디 가서 가격 비교하지 마시고 선물 패키지 구성품만 마음에 드신다면 고민 없이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빅그린 사장님은요, 명절이라서 더 잘 팔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명절이 와도 더 잘 팔릴 이유가 없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잘 팔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철없는 LA 사람의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명절 선물로 빅그린 제품들 많이 사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빅그린을 꼬셔가지고 선물 패키지를 크게 준비했습니다. 올해에. 꼭들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의 NK365. 런칭하자마자 추석이 왔죠. 가만히 있도록 두지 않습니다. 유현상 PD는. 기존에 저희 액세스몰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최저가입니다. 근데 가격적인 메리트를 많이 주기가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구매 옵션당 5,000원씩 할인이 더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한 병, 두 병, 세 병 각 현재 가격에서 5,000원씩 할인합니다. 내 땡버거를 유면상 PD가 열심히 뒤졌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저희가 판매하던 가격보다 더 싼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저가인데 거기서 더 할인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른들 추석 시즌에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꽤나 탄탄하고 괜찮은 포장 박스에 쇼핑백까지 증정해서 배송됩니다. 선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은 TV에서 보신 제품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설명드리기도 수월할 겁니다. 하여간 액세스몰에서 세상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양서를 만나는 시간 2019 여름 특집 파케문학관. 더위가 물러가고 있는 한반도에 여름 특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케문학관에 저희에게 이런 선언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성갑이에요. 간청할게요. 태워주세요. 고향을 찾고 싶어요. 저는 다른 걸 생각했는데요. 뭐요? 어서 오시오. 우리 집에 와인은 최고요. 네. 통솔력 0에 야 홍성갑스트로 홍성갑판원 아니에요? 선언이 탑승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홍성갑입니다. 제가 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와 있습니다. 문학인이 앉아 계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까지는 게임 이야기를 했어요. 네. 대항해 시대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부터는 대항해 시대 얘기예요. 아, 그렇죠. 지난 시간 얘기를 정리해보죠. 우리가 옛날 추억을 꺼내서 대항해 시대 항해를 한참 해왔습니다. 2시간 동안. 네. 그러면서 그 언차티드 워터라는 그 게임 제목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슬쩍슬쩍 살펴봤죠. 모험이란 뭐였나. 네. 차트가 되지 않은 세계를 향해서 정말 대모험을 했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위험 속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죽어가면서 네. 그 항로를 개척했던 대항해 시대 초반의 이야기가 게임 속에 모험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위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위도와 경도라는 지구 위에서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살피는 하나의 기준이 어떻게 측정이 될 수 있었는가를 얘기를 살짝 하다가 끝났죠. 술집 바텐더들만 알고 있는 지구의 비밀. 예. 지구과학의 비밀. 예. 실제 오늘부터는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가장 기초적으로 이제 위도와 경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위도와 경도의 이야기입니다. 위도와 경도. 이건 어렵지 않죠. 지도책 그냥 피기만 해도 가로 세로로 선 있는 거 이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네. 이른바 좌표계라고 부르는 이 기준선들은 되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그냥 위도 경도라고 하지만 우리가 가장 유명한 위경도 선은 뭡니까? 적도죠. 적도. 네. 네. 지구의 한가운데를 가로로 가로지르죠. 네. 그래서 영도라고 네. 하는 게 이제 적도. 그다음에 북회기선, 남해기선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무슨 야한 소설도 있었죠. 맞아요. 그래요? 그런 네. 것도 있었어요? 야하기만 한 소설이 아니라고 제가 말하려다가 움찔했어요. 네. 야한 내용밖에 기억이 안 나요. 헨리 밀러의 작품인가요? 네. 네. 집에 그 책이 왜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남회기선은 모르겠는데 북회기선은 어느 집인가에 꽂혀 있는 걸 본 적은 있어요. 네, 생각보다 많이 팔렸던 책이었어요. 예, 꽤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이 북회기선, 남해기선은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각각 북위, 남위 23도, 26분, 22초를 가리키고 그 선이고 네. 네. 태양이 정오에 사람의 머리 위에 수직으로 떨어질 수 있는 한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적도에서 이 북회기선 밖으로 넘어가면은 수직으로 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더운 지방 정도를 잡을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겠죠. 아, 그럼 우리나라는 북해기선 안에 있는 건가요? 23도면 우리나라는 밖에 있죠. 아, 밖에 있는 거예요? 네네. 아, 그럼 우리는 정확히 머리 위에 태양이 있는 건 아닌가 보네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우리 그림자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12시에 딱 서도 그림자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동아시아 쪽에서는 인도, 대만 그리고 중국 남부를 지나갑니다. 네. 그리고 경도에서 가장 유명한 건 본초자우선이죠. 네. 영도, 경도 0자리. 이게 가끔 퀴즈에도 나오죠. 그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가는 선을
경도 영도의 본초 좌우선, 가장 중심이 되는 좌우선으로 설정을 하고 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디서 배우냐? 지구과학 시간에 배웁니다. 맞아요. 하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지구과학 시간은 재미가 없죠. 네. 대체로. 왜냐면 제가 지금 처음 들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어디선가 들었겠죠. 네. 그래서 다만 내가 기억하지 못할 뿐. 네.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적도가 더워 말고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 위도 경도가 있고 그런 몇 가지 선들이 있어서 지구에서 우리가 우리의 위치가 어떻게 표현된다라는 것은 이 기준이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 그리니치 천문대를 정확하게 0으로 보고 시작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바뀐 지가 한 60, 7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협정 무슨 시라고 부르는데 네. 그것 역시 그냥 줄임말은 예전에 알고 있던 그대로 네. GMT로 쓰죠. 그리니치로. 네. 가로로 위도선이 있고 네. 세로로 경도선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똑같진 않습니다. 이 둘에 좀 차이가 있어요. 볼까요? 일단 위도는 그렇죠. 제일 숫자가 높은 위도는 90도죠. 네. 그러니까 적도가 0도고 북극과 남극이 각각 90도로 잡히겠죠. 남이 북이, 남이 네. 90도, 북이 90도면 남극, 북극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경도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동서로 움직이는 선이잖아요. 얘는 0도에서 시작해서 360도까지가 있겠죠. 정확히는 359도겠죠. 네. 얘는 끝이 없어요. 동서로 움직이면 왜냐하면 지구는 옆으로 둥글둥글 도니까. 네. 근데 남북은 우리가 끝점이 있다는 겁니다. 네. 지구는 구형임에도 불구하고 남쪽과 북쪽에는 극점이 있고 네. 동극, 서극이 없다는 점이 경도와 위도의 가장 큰 차이죠. 근데 그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리니치가 일단 좌우선이잖아요. 네. 영도니까 정확하게 180도 되는 지점에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나? 글쎄요. 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해봤는데. 준비해온 걸 물어봐요.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동서로는 영원히 갈 수 있지만 남북으로는 끝이 있다는 점. 그러니까 남극점에서 더 남극으로 갈 수는 없다는 점이 위도와 경도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네. 애초에 이거는 동서와 남북의 차이가 아니라 위도는 서로 둘레 길이가 다른 동심원들의 모임인 거고 경도는 모든 둘레 길이가 같은 것들이 한 점에서 모여서 뺑글뺑글 돌아가는 형태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180도 지점이 날짜 변경선이잖아요. 네. 예. 0에서 180이 됐으니까. 러시아의 그 동쪽 끝이군요. 네. 그래서 단순히 동서남북을 구분하는 잣대로만 이제 위도 경도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의미는 좀 다르다는 거죠. 왜냐? 지구는 평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월드이즈 플랫 이런 얘기 했지만 그리고 실제로 요새 지구 평면론자 막 이런 것도 막 얘기 많이 나오죠. 상당히 많죠. 네.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지구 평면설을 믿는다더라 이런 얘기 요즘 많이 하고 그 연예인을 소개할 때도 이 사람은 뭐고 지구 평면설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 평면 지도상의 네모 격자로 그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구는 여러분이 왜 여러 뉴스나 그래픽에서 보는 것처럼 그 3D 그래픽으로 지구 표현할 때 보면은 선들이 축축축 겹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모양, 그래픽 네. 모양. 그것처럼 돼 있는 선이 이제 위도 경도인 거예요. 정확히는. 네. 지구는 구형이니까. 그래서 이 가로 세로의 줄을 넣는 방식은 둘 경도와 위도의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어쨌든 지구상에서 자기 위치를 표시하는 데 쓰이는 이 위도와 경도는 어쨌든 거대한 자로 기능하게 돼요. 우리 지구 안에서. 네. 그리고 이 선을 누가 처음 세팅을 했는가를 이제 좀 찾아보려고 하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참 아는 거 많아요. 예. 뭐 그리 어렵진 않았다고 하죠. 바다에서 배 이렇게 네. 멀리 가는 거 보면서 뭐야 저거 왜 저렇게 없어지는 거야? 뭐 고대 중국도 알았다고 하고. 예.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건 그렇게 되게 어려운 지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각 지역의 고대인들이 거의 다 알고 있었어요. 다만 왜 둥근데 다 붙어 있지? 처음에는 물론 이렇게 멀리 이렇게 지중해를 이렇게 내가 봐요. 네. 바닷가에서 배가 없어져. 그럼 안과에 가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과가 있다면 옛날엔 더 일찍 안 보였나? 이러면서 죽었겠지라고 생각하겠죠. 배가 가라앉는다. 네. 배를 버려라.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겠죠. 새끼 야마토 맞았군. 알겠습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인은 이제 우리보다 똑똑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참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해안은 그렇게 긴 해안도 없는데 황하가 엄청 길거든요. 황하를 따라 가고 있는데 배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배가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아.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저 배가 돌아오지? 돌아오잖아요. 이 대화를 그리고 해안가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겠죠. 네. 이 대화를 들어보니 고대 그리스인들이 되게 훌륭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아니에요. 이런 새 바보들로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쟤네 왜 이렇게 바보지? 이러면서 다시 본 거죠. 그럼 약간 그 나석이 좋아하는 사람이 나왔어. 야, 이 멍청한 것들아. 그렇죠. 그런 방식이군요. 자기 페북에 쓰고 네. 요즘 진보란 것들은 뱃사람이 다 죽었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예. 그거를 이제 지목한 분이 이제 에라스토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지구가 둥근 건 알았는데 그 둥근 게 얼마나 큰가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이 양반이 실제로 해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구과학 시간에 나온 얘기인데 별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이 양반이 계산하는 방법을 볼게요. 나중에 이런 거 나오면 조성수 소장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분 지구과학 전공자예요? 아니요, 저 천문학 전공이에요. 아, 진짜요? 그죠. 처음 알았네요. 나중에 물어봅시다. 한번 울려봅시다. 아니, 저번에 공부 하나도 다른 것 같더라고. 공대라고 자기 이과라고 우리 엄청 무시했잖아요. 뭘 아나 물어보자. 위도 경도에 대해서 오늘 공부한 다음에 물어보자. 오케이. 네. 에라스토테네스는 이제 현재 아스완, 이집트죠. 저희 이 녹음은 시사 아카데미 하루 전에 녹음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스완이라고 불리는 지금은 이제 나일강 중상류쯤에 걸리는 시에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네, 나일강이 되게 넓었다가 좁아지기 시작하는 곳에 있습니다. 예. 시에네에서 하지라고 하죠. 네. 낮이 제일 긴 순간이죠. 이때 태양빛이 우물 바닥에 수직으로 떨어지는 순간을 캐치를 해요. 이 얘기인즉슨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하죠. 가장 높은 고도가 90도에 찍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물로 태양이 쏙 들어갈 수 있게 수직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때 그걸 보고 네. 우물이 생각보다 되게 더럽구나 이러고 말 텐데. 아니죠. 더워. 오늘이 제일 더워. 라고 말했는데 이 바보들을 보다가 쟤네들이 제일 더워하는 이유는 뭘까? 라고 생각한 거죠. 나 진짜 저기 무슨 대항해 시대 배 타고 이렇게 그 선원들의 바보 만담 이런 거 하는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이런 선원들한테서 그만 20립씩은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노동법이야. 술은 사줘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태양빛이 수직으로 떡 떨어지는 시간. 네. 그 시간에 아스완에서 북쪽에 있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같은 날 네. 마찬가지로 태양이 똑 떨어지는 순간이 82.8도다. 같은 시간에. 위도 계산으로 이거를 이제 확인을 태양의 고도가 82.8도라는 걸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둘이 위치가 다르다. 구면상에서를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같은 시간이니까. 그러면 하진날 같은 시간에 태양의 고도차는 두 도시에서 7.2도 차가 나게 돼요. 네. 지구가 동그랗다고 하면은 그 단면을 잘랐을 때 호의 각도가 7.2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두 도시의 거리를 알면 그리고 그 호의 각도를 알기 때문에 전체적인 원의 둘레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에라스토테네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계산을 했더니 약 36,960km쯤인데 지금 나사 공인 적도 둘레가 4만 km 정도 돼요. 거의 비슷하게 맞춘 거죠. 그러네요. 예. 근데 이때 맞췄는데 왜 콜럼버스는 작게 계산을 했을까요? 그 계산이 틀렸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우리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가끔 이렇게 엉뚱한 오산에 의해서도 역사가 바뀌기도 하는 거죠. 그러네요. 예. 되게 과감한 과학적인 상상력인 게, 같은 시간대에서 실험할 수 있다라는 상상도 했었어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태양은 같은 자리에 위치할 거야라는 가정이 있는 거죠. 여기는. 예, 그 시간관념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러네요. 이거를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혼자서 직접 확인했다면 하진 날에만 가능하니까. 예, 1년 있다가. 무조건 1년이 걸렸겠네요. 네. 네. 혹은 걸어가서 했다. 1000km예요.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 가서 했다. 그러면은 더 다른 결과가 나왔겠죠. 예. 예. 두 사람이 해가 자기를 따라왔거나 해가 자기 반대쪽으로 갔을 테니까. 두 사람이 약속을 해놓고 재서 전화기로 알려주고? 아니, 만나서.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알려주고. 이 사람아. 님, 지금임. 그게 힘들었겠네요. 네. 실전화를 1000km 놓을 수도 없고. 네. 예.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뚫고 꽤 괜찮은 계산을 해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차는 좀 나는데 몇 가지 원인을 찾아본다면 당시 사용한 단위가 그렇게 엄밀하지는 않았습니다. 에라스토테네스가 계산한 단위는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1스타디온은 600포데스, 그리고 1포데스는 성인 남성의 발 사이즈로 기록이 돼 있네요. 이게 과학의 난제였던 거죠. 네. 예.
지 이런 거 저 네. 손가락으로 재고. 그러니까 단위가 표준화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왕바리가 되면 또 길이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면이 하나 있었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더 큰 원인인데 지구가 사실은 완전한 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지구는 만들어질 때부터 계속 뱅글뱅글 자전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적도 지방이 조금 더 두꺼워지고 부풀어, 부풀어지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지구를 이제 타원형으로 단면을 보면은 타원형의 구다라는 네.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좌표계도 지구가 일종의 타원체다라고 간주된 상태에서 만들어지기는 해요. 예를 들어 군인들 혹은 그런 지리계통의 정보를 보신 분들은 WGS84라는 좌표계를 아마 이름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일종의 타원체 표준의 이름이에요. 타원체 표준. 예. 그러니까 지구를 하나의 타원체로 본 그 기준 이름이 WGS84다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를 중심으로 놓고 지금 계산을 했지 않습니까? 이 둘이 같은 경도선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동서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잰 원은 이렇게 대각선 둘레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남북극을 정확히 잰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건 거죠. 저는 약간이지만 틀렸다라는 걸 봤을 때 뭐가 문제였을까? 단위가 문제였겠구나. 지구가 약간 타원이니까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그건 생각을 못했네요. 정확한 일직선상에 있는 도시들이 아니었다. 예. 여기는 그 대항해 시대에서 보던 술집의 직원들이 없던 거예요. 네. 에이, 위도가 틀려. 아니면 술을 많이 못 사, 선물을 많이 못 줬어. 조금 나무로, 이렇게 그 사진 찍을 때 선물을 좋은 걸 줬으면, 그 위치는 조금 경도가 다른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 왜 에라스토테네스는 이 생각을 못했을까? 이 사람이 우리 얘기했지만 우리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무것도 없던 데서 이런 걸 생각해냈으니까요. 근데 왜 그 차이를 계산을 못했을까? 생각 못한 게 아니라 이거는 측정할 방도가 마땅치 않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예. 경도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니까요. 이 점에서 이제 드러나는 게 위도와 경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위도는 상대적으로 측정이 쉬워요. 태양이 남중고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12시에 가장 높이 뜨는 그 순간에 지표면과 몇 도를 이루느냐를 재면 위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림자가 가장 짧은 순간의 각도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근데 경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생각보다 여러 곳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 지도에 보면 사우스 다코타주인데 그 미국 주 경계들 보면 이렇게 네모 반듯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구글 지도로 그 사우스 다코타주의 경계를 쫙 확대를 해보면 선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사우스 다코타 주를 만나는 몬태나 주의 동쪽 경계는 캐나다에서 선을 그으며 내려오던 1877년 당시 지리 연구자들의 실수로 인해 당초 정했던 경계에서 1.4km 멀어지게 됩니다. 사우스 다코타 입장에서는 약속된 경계보다 약간 후퇴했던 것이지만 크게 신경 쓰는 사람은 없는 것 같군요. 이게 위에서 그거 내려온 사람하고 밑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달랐던 거예요. 경도를 못 맞춘 거예요. 네. 그래서 살짝 삑사리가 납니다. 그러네요. 딱 그랬구나. 딱 직사각형인데 끄트머리가 삑사리가 이렇게 나네요. 네네. 이게 생각보다 이제 맞추기가 힘들어요. 현대에 이제 GPS 같은 게 있어서 돌아가는 시대에도 이게 사실은 측정이 쉽지가 않은 문제인데 도대체 고대 그리스에는 이걸 어떻게 잡아내겠습니까? 그 미국의 중북부를 처음에 이제 주계 같은 걸 만들고 주를 설정하면서 주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주의회에서도 주계를 확실히 하자는 얘기를 하고 주변의 주들하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실무자 공무원들이 엄청 고생했겠네요. 네. 실제로 이거 전쟁도 났어요. 톨레도 전쟁이라고 해서. 네네, 그렇죠. 이게 써보고, 직선 아니라고 다시 하자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저 산은 어떻게 올라가. 이러면서. 저긴 강 바닥인데? 승질내고. 예. 굉장히 어려운. 사우스다코타는 그런 분노를 보여주는군요. 사우스다코타의 주계는. 예. 사우스다코타 가본 적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예. 못 가볼 거예요. 예. 나 요즘 또 괜찮은 관광지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일본 관광을 안 하기 때문에. 예. 미국 항로, 요새 할인 많대요. 그래도 가격 차이가 너무 나지 않나요? 10배는 나지 않나요? 늘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야 돼요. 좀만 더 모으면 돼. 좀만 더 모으면 우리도 사우스 다코타에 갈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경도 측정은. 그러니까 지구가 또 하필 동서로 뱅뱅뱅 돌기 때문에 태양이나 어떤 별을 가지고 경도 측정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예요. 네. 게다가 또 하나의 문제는 그거죠. 남극과 북극은 이제 적도와 함께 위도에는
불변의 기준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끝이가. 여기 시작, 여기 끝. 네. 경도는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경도 0도라는 것도 사람이 임의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런던에서 우리가 제일 해양에서 세니까 우리가 0도. 뭐 당시 이탈리아는 자기네 기준으로 안 했겠습니까? 다 하다가 그냥. 그거 프랑스가 네. 끝까지 파리가 네, 맞아요. 기준이라고 우기다가 나중에서야 거의 마지막쯤으로 합류했죠. 네.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측정 자체도 어렵고 표준을 잡기도 어려운 게 경도 문제입니다. 뭐 지금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영국이 그 자오선의 표준을 잡긴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 표준을 잡았다 쳐요. 그러면 내가 경도상으로 그 그린시 천문대 자오선 0도에서 지금 몇 도 떨어진 거야를 재는 방법도 이제 더 애매해지는 거죠. 왜냐면 지구는 뺑뺑뺑 돌고 네. 시간마다 계속 지구가 움직이는데 그건 내가 얼마나 이동했는지도 지금 측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태양의 움직임, 지구의 자전까지 계산을 해서 내 위치를 본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던 거예요. 상대성 개발이 안 됐잖아요. 상대성. 그러니까 그 GPS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상대성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불가능하다고 예, 하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뛰어가는 동안 시간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세상에. 예. 그 계산을 할 방법은 그 전에 인류한테는 없었으니까. 네. 왜냐하면 지구가 동서로 자전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별이나 태양을 두고 그 위치를 보지 않습니까? 네. 옛날 보면. 근데 지구가 돌면 태양도 같이 천문도 같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시간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 속도를 알지 못하는 하는 방법이 없죠. 네. 나침반을 처음 중국에서 개발했을 때에도 처음에는 이것의 절대적 위치가 상징하는 게 무엇인지 몰랐다고 하죠. 항해할 때 이렇게 써보니까 좋더라 정도의 논의였던 것이고. 나중에 그거를 이어받은 아랍 쪽에서도 그냥 좋네 정도였어요. 아 이거 술 먹기 게임하자. 북쪽에 앉은 사람이 계속 마시고. 이제 그 원리를 알게 된 도박꾼이 이거 북쪽이구만. 이건 새로운 방법인데. 네, 손모가지 걸어 이런 다음에 북쪽에 앉혀놓고. 네. 그럼 유해진 씨가 자석 갖고 오겠지. 아니 내가 뭐 석쌤이 써서 거기 앉으라는 건 아니고. 아유 여기 쇠가 붙네. 이게 뭐야 오늘 왜 이래. 이과가 없으니까 대화가 이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 때문인가요? 너 저번에도 용서하십시오. 자, 죄송합니다. 좀 네. 진정할게요. 이게 리스본 항구 술집의 분위기예요. 그 태양과 별의 위치로 자기 위치를 계산하는데 아까 위도 얘기할 때는 시간이 고정돼 있었잖아요. 네. 정오다. 네. 12시에 측정한다는데 경도는 12시라는 걸 고정해도 측정할 방법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조금만 뒤집어 보면 뭐가 포인트가 되느냐? 경도라는 좌표계는 사실은 시간의 좌표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경도가 360도로 돼 있잖아요. 지구는 24시간에 한 바퀴 자전을 합니다. 네. 그러면 경도 15도의 차이는 1시간이란 얘기예요. 네.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1시간 동안 지구와 돈만큼의 거리가 15도인 거죠. 정확히. 네. 물론 공부해본 사람만 아는 아주 엄밀한 차이들은 생략합니다. 네. 예를 들면 북해기선과 남해기선의 위치는 4만 년에 1도? 2도? 뭐 이렇게 바뀐대요. 네, 맞아요. 그런 거 생략합니다. 네. 지구 자전축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기도 하고. 네. 4만 년에 1도면 굉장히 빨리 바뀌네요. 그러니까 왜 팽이가 돌면서 축 돌듯이 네. 그 지구 자전축도 이렇게 지금 22.35도인가? 23.5도인가? 그게 조금씩 틀어진다고는 하는데 네. 이제 그것까지 넣으면은 저희가 방송을 안 하고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1시간.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 논문을 읽고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좌표계라고 하지만 남북과는 다르게 동서는 시간의 문제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방법을 써야 되죠. 시간과 좌표가 같이 섞여 있을 때 좌표를 측정하는 방법은 따라서 시간을 정렬시키는 거죠. 다시 말해 정확한 시계가 있다면 경도는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네요. 네. 지구의 자전 속도를 알더라도 네.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네. 별과 뭐 태양과 이런 천체들을 보면서 경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게이머의 입장에서 개발되어야 하는 아이템들이 뭐가 있는가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네. 시계까지 왔습니다. 시계가 필요해라는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이제 대항해 시대에는 굉장히 크게 부과가 됩니다. 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딱 그 얘기예요. 항해로가 하필 동서가 메인이었던 겁니다. 네. 위도 측정한 남북 항해가 아니라 하필 경도 측정이 안 되는 동서 항해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점이 이제 많은 사고를 유발을 시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장거리잖아요. 대서양을 넘거나 이런 인도양을 횡단하는 경우. 근데 각도라는 게 또 오묘합니다. 초반에 1도 틀어진 게 여기서는 손잡을 수 있는 거리인데 배를 타고 1도를 쭉 가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곳에 떨어지게 돼요. 그렇죠. 네. 네. 처음에 우리가 초반에 잡아야 된다는 게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항해는 오죽하겠습니까? 뭐 육지처럼 랜드마크가 있어서 보고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한 1도 정도 틀어져도 괜찮아라고 생각했다간 정말 그랬다가는 네. 포토샵 초보가 딴 눕기처럼 됩니다. 원래 그 얼굴이 아닌데 이렇게 네. 우둘두둘. 그리고 오다가 이제 상선 침몰하고 네. 거기에 이제 그 상선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얘기하겠죠. 템즈 강물 온도 어떠냐. 예. 지난번에 그 곳에 아까 정확히 그곳에는 암초가 없었는데. 네. 이러면 죽는 거야. 근데 뭐 출발할 때 1도 틀어진 걸 어떻게 아나요?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게 이제 제일 예. 큰 문제였고,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이제 별을 보면서 대충 시간이 아예 측정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모래시계를 들고 탄다거나, 어떻게든 이제 비슷하게 하려고 하고 또 당시의 선원들이랑은 또 그런 게 있죠. 감이라는 게 있죠. 감. 야, 이 정도면 어디쯤인 것 같아. 뭐 그런 감에 많이 의존해서 항해를 하곤 했어요. 근데 그 정확하지 않다는 게 계속 문제를 일으킨 게 이제 실제로 큰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뭐요? 1707년 10월 클로디볼리 셔블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군함, 영국 군함 21척이 프랑스 툴롱 항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10월 22일에 기함을 포함한 4척이 그냥 그 프랑스 해변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다가 암초에 걸려서 난파를 해서 1700명이 죽어요. 이겼는데. 그 짧은 길인데. 예. 고작 프랑스에서 영국 넘어가는 항해로인데도 경도 계산이 틀렸고 선원 하나가 선장한테 그랬대요. 이거 경도가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이대로 가는 우리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했다가 혼납니다. 툴롱은 남동부 지중해 쪽이네요. 그러니까 네. 길이 좀 머네요. 영국까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네. 예. 어쨌든 그 길을 돌아오는 지중해를 끼고 분명히 해안을 끼고 돌아오는 길 아닙니까? 네. 근데도 경도 계산 틀렸는데 야밤에 결국 암초에 부딪혀갖고 집에 오는 길에 1700명이 죽어버린 거죠. 야, 근데 1700년도면은 이 정도의 루트는 샅샅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알고 있어야 시대잖아요. 되는 루트가 맞아요. 네. 예. 근데 뭐 그런 건 있죠. 밤에는 깜깜하기도 하고. 배경이 1700년이라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예. 그 선장이 묵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야, 잠 좀 자자. 혹은 야, 뭐로 가도 잉글랜드는 가. 항해 한두 번에? 야, 암초는 저기 저 동쪽에 있어. 이게 진짜 뻔질나게 다녔던 루트잖아요. 이 루트면은. 갈 때도 이 루트를 밟았을 텐데. 내가 예수님이여 걸어가라도 갈 수 있어. 그러고서 무시하다가. 영국 해군이라는 점 때문에 당시에 해군 그 해상의 어떤 리더십이란 건 굉장히 좀 폭압적이었고 수직적인 관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개 수병이 장교한테 이래라 저래라 했다가는 좀 문제가 큰 그런 분위기이기도 했다는 거죠. 채찍질을 당했겠죠.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 사고가 났고 이 때문에 영국에서는 굉장히 말들이 많아집니다. 야, 이거 경도 측정이 지금 부실해서 계속 이런 문제 터지는 거 아니냐. 지금 적을 때려잡고 오던 해군이 몰살당했다. 예. 적 잡은 것보다 아마 더 많이 죽었을 거거든요. 이건 천재가 아니고 인재다. 예. 근데 프랑스에서는 정신 승리하고 이겼다. 그래서 영국은 이제 이 문제가 점점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거 해결해야 우리가 해양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이제 사실을 인지를 하기 시작을 했고 1714년에 경도법이라는 걸 발의하기에 이릅니다. 경도법에 의해서 구성된 경도위원회라는 조직이 생기게 되고 경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총 2만 파운드의 상금을 내걸게 됩니다. 이때 기준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경도를 이제 0.5도 오차 내로 측정하는데 성공할 경우에 2만 파운드가 나가게 되고 0.33도 오차 내는 1.5만 파운드, 1도 오차에는 1만 파운드. 이게 전체적으로 한 대략 한화로 현재 수십억 정도의 규모가 되는 몰라요. 이것도 내가 지금 정확하게 계산한 건 아닌데 대충 구글에 계산기 때려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현상금을 건 거예요. 네. 이게 우리나라 지금이랑 비슷한데 결과가 다르네요. 지금도 일단 사고가 터지면은 법을 발의한 다음에 위원회를 만들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일단 돈부터 갖다 주잖아요. 위원회를 만들고 보통 밥을 먹죠. 네. 생아구를 먹거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열심히 들으셨네요. 연구 집단을 선정한 다음에 돈부터 주는데 이때는 니네가 현상금을 걸어버리겠다. 예. 포장이요. 네. 이게 스페인에서도 옛날에 그 회의 쭉 상금을 걸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그런 회의를 쭉 한 다음에 11시 반에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1시 반에 돌아오는 거죠. 네. 근데 그때 스페인에서는 상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종신연금을 같이 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 경도 측정법을 발명하면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스페인 왕실이 먹을 걸 다 대주는 거예요. 그 한 달에 500만 원 나오는 로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네. 연금 복권. 그죠, 연금 복권.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각국에서 영국만 비단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항해 시대에 패권을 좌지우지하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죠. 그러네요. 상금도 크고 또 워낙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시도들이 팡팡 터지게 됩니다. 뭐 가장 이제 이 당시에 경도 측정법으로 많이 제시됐던 거는 역시 천문을 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월거법이라고 불리는 방식인데요. 월거법. 예, 달 월자예요. 네. 요하네스 베르거라는 사람이 1500년대부터 이미 주장한 되게 오래된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그 경도가 시간의 문제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이 1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강변 안 잡고 맥주 캔을 하나 까서 달만 보고 있으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정말로. 크기도 달라지죠. 네. 고대 바보들은 내가 취한 줄 알았을 거예요.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작아지거나 커진다. 예. 그거 본인 얘기 아니에요? 그럴 수, 예. 이거를 그러니까 밤에 달을 보면서 술 먹으면 어떤 사람은 물에도 달이 있는 걸 보기도 하고 그렇죠. 중국의 시인이 그랬고 네.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1시간에 15도 간다를 계산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문과와 이과의 차이죠. 네, 큰 차이죠. 난 둘 다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아주 바른 정자세로 내가 아까 관찰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네. 단위가 될 수 있는 뭐 각도계 이런 걸 놓고서 이렇게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눈을 위로 들고서 예. 같다고 되게 오랫동안 저 비슷한 실험을 여러 번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럼 지금 보이는 지름만큼 간 것 같은데 네. 어느 시점에서는 예. 그래서 1시간에 달이 대략 자신의 지름만큼 간다라고 설정을 합니다, 이분이. 그러면 달 주변에 있는 항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은 공기가 안 좋아서 잘 안 보이지만 옛날에는 목성, 금성 이런 거 되게 잘 보였다고 하죠. 네. 그러면 달 주변에 있는 항성들이 뭐 어디에 있는지를 체크를 해놓고 매년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서 달이 그 항성들과 어떻게 거리차를 갖고 있는가를 체크를 하면은 이 지점의 경도가 확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월거법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 역서라고 해야 하나요? 각 항성들과 달이 어느 위치에서 언제 어떤 각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쫙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런던의 월거법 달력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이걸 들고 항해를 하다가 똑같은 별, 예를 들어 목성과 달이 같은 날 어느 위치에서 몇 도를 이루고 있다. 그 차이를 보면 여기가 경도 몇 도다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덕후 선원들은 내리는 항구마다 그거 모았겠네요. 그거는 말 그대로 이거 런던판 이러면서 막 좋아하고 그게 다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새로 개발되는 항구, 새로 도달하는 위치에서도 그걸 다 항해일지에 기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단순히 이게 덕후의 취미가 아니라 예. 그 가는 항구마다 그걸 모으는 게 필수일 수도 있다. 예, 그걸 말 그대로 전 세계적 프로젝트인 거죠. 전 세계 각 지역의 데이터를 다 모아야 한다. 이게 깜빡 잊고 수집 안 해와가지고 선장한테 맞고. 그럴 수 있어요. 원피스에 등장하는 기록 지침하고 비슷한 개념이군요. 거기는 이제 기록 지침이라고 그 항구에서 그 기록 지침의 기록이 찰 때까지 있어야 된다라는 설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야 다음에 그 항구로 다시 갈 수 있다. 네, 그걸 틀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루피가 그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선장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니까. 항해사가 알아서 하죠. 저 원피스를 안 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작품이니까. 원피스의 그 오다도 그 비슷한 설정을, 그러니까 그걸 알고 비슷한 설정을 차용을 한 거네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재밌네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대항해 시대에 나오는 항구의 술집마다 2층에 천문 관측대가 있었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 오기 전에 손님들 아니면 다 가고 난 다음에 계속 달 본 거예요. 장사가 되니까요. 예. 그 와인 도매상이 쫙 이제 위경도를 알려줘야 장사가 되거든. 그리고 술집 여급들끼리 그 네트워크가 있었겠네요. 아니 여급들은 이미 GPS가 있는데요, 뭐. 이 방식은 당시에 도달할 수 있는 굉장히 괜찮고 합리적인 방식이긴 했습니다만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그 각각의 달과 별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다는 게 생각처럼 또 쉽진 않죠. 네. 결정적으로 낮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제일 문제죠. 네. 밤에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우리 잘 아는 갈릴레이도 한번 개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제안한 것은 목성의 위성을 일종의 우주 시계로 쓰는 방법이었어요. 이 사람은 망원경을 개발해서 목성 위성을 엄청 관찰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네. 와, 천문 전공 안 하신 청취자 여러분, 이게 취미가 아닌 청취자 여러분, 목성 보신 적 있습니까? 목성은 잘 보여요. 어디서요? 하늘에. 안양? 목성 어디서 봐요? 목성은 하늘에 보면은 우리가 그게 목성인지 몰라서 그렇지 앱 하나만 깔아서 보면 잘 보여요. 위치는 금방 보여요. 네. 그리고 심지어 목성의 위성도
보여요. 앱을 깔면 MB 욕을 해주나? 아니 그게 볼 뭐냐면 때까지 봐 이 새끼야. 이러면서 그냥 어떻게 되게 알려주는 거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인데 그렇구나. 앱을 켜보면 저게 목성이에요라고 알려줍니다. 네. 저한테 잔소리 좀 해주세요. 목성 어떻게 보셨어요? 목성은 어마어마하게 밝아서. 네. 그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인 거죠. 옛날 사람들은 다 보고 알았는데. 그건 이 방송 시작부터 정해져 있는 컨셉이었어요. 그리고 그 쌍안경 있잖아요. 네. 그 취미용으로 사는 한 10만 원대의 쌍안경으로만 봐도 위성 정도는 보여요. 그건 저 보고 싶다. 저기 죄송한데 누가 선장인가요? 네? 여기서. 여기 유니버셜 마린 캡틴이 하나 앉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선장님. 이경혁 제독이. 선장님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왜요? 향유를 좀 뿌리도록 하죠. 내 녀석은 꼴도 보기 싫다. 두 번 다시 이곳에 얼굴도 내밀지 마라. 다 외우고 있어 우리는. 창피하다 진짜. XSFM입니다. 투쓰리에서 헤어로스까지 XSFM과 함께한 5년 빅그린이 자연에서 해답을 찾아갑니다. Big Green 건강한 변화의 시작.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HCA. 풍부한 양의 HCA가 함유된 당신의 새로운 비움 친구 디메이트를 만나보세요. 이번만큼은 제대로 마음먹은 당신. 운동과 수분 섭취를 잊지 않으셨다면 건강한 비움 친구 디메이트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식사 조절, 운동, 수분 섭취, 그리고 비움 친구 디메이트. 평산네이처. 지금 유리한 가격대의 부품, 지금 가장 핫한 하이엔드 장비, 아니면 고장 리포트가 적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사무용 PC까지 당신이 찾는 데스크탑을 상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기회, 액세스몰에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찾아주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그 갈릴레이가 이제 본 거는 뭐냐면 목성의 위성이 위성이니까 당연히 목성 주변을 뺑뺑 돌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지구가 볼 때는 목성의 위성이 앞면에 있을 때가 있고 뒷면에 있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얘도 동일한 주기로 돌 테니까 얘가 시계잖아. 그럼 그 위성이 보였다 안 보였다는 주기를 체크해서 그걸로 시계를 쓰자. 그러면 전 세계가 전부 목성을 보면 동일한 시간을 보는 거야. 목성을 시계로 쓰자. 네. 야, 그냥 바보들이면 보면서 위성이 보이면 가만히 있고 안 보일 때 고백해야지. 이러고 있었을 텐데. 그 목성이 45도 될 때 맞나? 뭐 이런. 그렇죠. 근데 그게 되는구나. 될 수는 있죠.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죠. 이론상으로. 예. 현상금의 위력은 이렇게 강력하군요. 이게 연구비의 좋은, 긍정적인 효용. 네. 네. 저는 되게, 저는 이거 자료 보면서, 야, 역시 갈릴레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런던 시계탑보다 더 높은 곳에 달아놓은 시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이 관측이 그렇게 쉬운 일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갈릴레이니까 했지. 예. 그리고 앞에 또 문제. 낮에는? 그 문제인 거예요. 낮에는 뭐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죠. 네. 감으로. 네. 낮엔 자야죠. 그렇죠. 낮엔 자야죠. 야간조잖아. 주침야알이군요. 예. 그래서 근데 이 경도 확인법은 굉장히 좀 합리적이긴 하잖아요. 지금 들어봐도. 그러니까 네. 그 목성의 주기라는 건 매우 명확할 테니까. 그래서 뒷날 실제로 많은 측량법들의 인용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월급법하고는 다르게 그리고 계절에 따른 차이도 잘 없네요. 네. 다만 이제 목성이 안 보이는 때가 있겠죠, 지구에서. 네. 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는 있었지만 확실히 뭐 실제로 지도 작성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사용된 방법이었다고는 해요. 다만 바다 위에서 하기에는 좀 쉽지 않았다. 라는 것들이 있었고 여기까지가 좀 합리적인 이야기였다면 이제 멍청한 이야기 우리 같은 이야기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좋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자. 기도도 있고 이 첫 번째 나오는 거는 뭐냐면 당시 경도국에 들어온 아이디어 중에 소리의 시간차를 이용하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항구에서 대포를 쏴요. 또 여기도 또 오디오 덕후 UMC. 항구에서 대포를 쏘면은 바로 옆에서는 실시간으로 들리지만 멀리 가면은 포성이 좀 이따 들리지 않습니까? 네. 천둥 번개도 그렇듯이. 네. 그럼 그 시간차를 이용해서 경도를 계산을 해보는 거야. 너무 비싼 시계네요. 예. 일단. 그럼 이제 매 시간마다 대포를 한 발씩 쏴야 되고. 네. 근데 제일 결정적으로 소리가 들릴 거리면 경도가 이슈가 되나?
그 문제가 제일 컸어요. 지구가 아주 쪼만하다는 전제군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상상력에 의하면 너무 센 대포를 쏘면 우리가 맞을 거 아니에요. 먹어라 구스타프 열차포. 빙 돌아서. 히틀러의 시계. 도대체 이게 당연히 기각이 됐겠죠. 이런 이상한 아이디어들은. 그렇겠죠. 네. 그 밖에 이제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자라는 거지. 지금 지오이드라고 하죠. 근데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서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구가 울퉁불퉁하고 지각면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되게 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좋지만 이것도 미세한 편각 차 때문에 계산하기 어렵다. 굉장히 이런 시도를 있었고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시도가 이제 금착약이라고 불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금착약. 네. 일종의 연금술의 확장판인데요. 요 내용이 이제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전날의 섬에 굉장히 좀 상세하게 묘사가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상처가 났어요. 예를 들어 칼에 푹 찔렸어. 그러면 약을 상처난 부위에 바르잖아요. 네. 빨리 나으라고. 근데 이 당시에 이 금착약이라는 거는 뭐 교감의 가루약이라도 표현을 하는데 찌른 무기에 약을 바릅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아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무기가 찌른 상처가 낫는다는 개념이 있었어요. 아, 주술이군요. 당시 사람들은 주술이라고 생각을 안 했고 예, 어쨌든 케미스트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이게 했겠죠. 무협지들 보면 가끔 나와요. 금착약이라는 것은 그냥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에 바르는 약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당연히 이건 오타다. 창상이 빠졌다. 상이 빠졌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진짜 창에 바르는 거야. 근데 그 무협 소설은 중국이고 이건 영국이잖아요, 지금. 수출도 됐겠죠. 그러니까 연금술의 시대에 아니 요즘 다이어트 약들 이런 거 수출되는데 아직도 레몬 디톡스 이런 거. 나 그거 샀어. 우리 건 좋아. 이게 뭐예요? 오늘 왔더라. 우리 건 좋아. 의지가 없으면 살 안 빠져요. 그것은 제가 보장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디메이트는 창에 바르진 않아요. 아니지, 삼겹살 이런 데 바르지 않아요. 좀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납득이 안 가지만 당시에는 꽤 유행한 인기가 있는 방법이었나 보더라고요. 금착약이? 예, 그러니까 어디에 찔렸을 때 예를 들어 뭐 망치질하다 못에 내가 찔렸어. 그럼 못에다 바르는 거죠. 그럼 낫는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경도에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에 같은 반응을 보이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매우 과학적인 상상력이 요렇게 발현된 거군요.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전신기처럼 사용이 돼요. 런던에서 배가 출발할 때 개나 고양이를 칼로 푹 찌르고 그렇죠. 고양이를 배에 태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참 가다 런던에서 매 2시간마다 가루약을 뿌려줘요. 그 찌른 칼이에요? 예. 그럼 고양이가 맨날 아파하다가 잠깐 낫는 거예요. 안 아프다. 그러면 바다 위에서 지금이 런던 기준으로 2시군. 웃기군요. 고양이가 안 아파하는 시간을 체크하면서. 그래서 심지어 고양이가 계속 아프게 하려고 계속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인 실험을 보자고요. 근데 고양이가 울버린 고양이라서 갑자기 팍 나와버리고. 왜냐면 금착약의 효과는 원격이니까. 네. 게다가 또 보다 보면은 대항해 시대에서 대항해 시대 게임에서는 항해 도구로 분리되죠. 고양이가 없으면 쥐떼가 찬 거랍니다. 소형의 애완동물, 쥐를 잘 잡는다. 이렇게 설명돼 있어요. 이게 고양이 같은 이제 많이 있는 아이템들을 두고 이런 실험을 한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어디 캐리비안에 가서 부두교 사제를 모셔와. 그래서 그쪽에서 저주를 건 분을 배에 태워. 그리고 런던에서 계속 이렇게 바늘로 콕콕 찔러봐.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는 거죠. 이러면은 그게 더 설득력이 높은데요? 같은 거네요. 네, 그러네요. 네. 이게 아예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요새 양자역학에서는 양자 얽힘이라는 게 최근에 그거 그렇죠.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빛의 그 제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물리 세계라는 건. 그러니까 어떤 정보도 초속 30만 킬로미터 이상을 나갈 수 없는 게 현재 세계인데 양자역학에서 최근 밝혀낸 것 중에 하나는 쌍으로 얽힌 양자의 한쪽 상태가 변환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거리에 관계없이 반대쪽에 있는 게 즉시 변한다. 그래서 그걸로 어떤 원거리 통신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그래서 초광성 원거리 통신으로 그 양자 얽힘이 각광을 받고는 있죠. 하지만 이제 이게 연금술의 아이디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욕을 먹는 거고. 양자 얽힘이 되려면 그 안에 있는 게 완전히 고립된 개여야 되는데 고양이는 배에서 잘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아파서 절뚝거리면서. 그래서 어쨌든 당시로서는 나름 이거 되게 신박한데? 라는 생각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도 올라왔던 거죠.
어쨌든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 속에서 사실 뭐 이런 아이디어들 보면 요즘도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아이디어가 많아지는 게 첫째, 상금이 너무 높았다. 그리고 둘째, 명예도 꽤 있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한 90년대, 00년대까지만 해도 지면신문 하단 광고 보면 그런 분들 많았습니다. 내가 정 17각형을 자아 없이 작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이 제도권 학계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이제 경도 측정 당시에 엄청 쏟아진 거죠. 요즘은 무한동력기관 뭐 이런 쪽에 요즘도 많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가장 큰 상징이겠죠, 지금으로 네. 치면. 무한동력기관 검색하시면은 또 어르신들 만들어 놓은 얼기설기한 홈페이지들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이제 늘 비슷했던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나마 이제 합리적이고 가능성 있는 방법으로 꼽힌 것이 두 가지. 아까 얘기한 월거법을 사용하는 천문학적인 접근. 네. 그리고 다른 하나가 가장 정밀한 시계를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이제 최종적으로 가능한 방식이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이 좁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당시 이제 거기 과학원이 왕립과학원이다 보니까 그리고 주로 천문학자들이 이 경도 심사국에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대체로 이제 천문학적 방법을 많이 이용을 하자라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아는 거 해야죠. 네. 이래서 인선이 중요해요. 그런데 뭐 쉽게 밝혀지진 않았죠. 그 천문학이라는 것도 꽤나 발전을 했지만 그게 항해용으로 또 가능하느냐라는 또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예. 목성 안 보이는데요? 예. 이때만 해도 이제 육분위 같은 게 나와서 밤에 별의 위치, 북극성 같은 걸 놓고 그 수평면과의 각도를 재서 위도는 꽤 정밀하게 측정이 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천문 관측기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경도는 어려웠고 그 경도를 찾기 위해서 천문학자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월거법이란 건 거의 전 세계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작업이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각국 과학자들이 막 협력을 하고 데이터를 나누고 하면서 뭐 클라우드도 없고 이메일도 없던 시기에 꽤 두껍게 작업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전히 힘들었고 아까 얘기했죠. 그 상금 자체가 결국 0.5도 내의 오차로 경도 측정을 해야 한다는 조건까지는 도달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이 난제가 오랫동안 표류하다가 뜻밖의 그 왕립 천문학자나 도통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또 해박한 과학지식을 갖고 있는 당대의 과학자도 아닌 그냥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던 어느 덕후기질 다분한 시계공에 의해서 풀리게 됩니다. 이게 토요일의 이야기입니다. 토요일에 크게서부터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건강의 기본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 NK365 내 옆에 탁! 매일매일 NK365. 우리 아이 성장기부터 NK365 키즈. 고민 없이 케미가 좋은 최신 PC를 만들고 싶을 땐 액세스몰에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고려해 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모발에 힘이 없고 너무 얇아요. 빅그린이죠. 스트레스성 탈모라는데 어쩌죠? 빅그린이에요. 윤기나고 풍성한 머릿결 저도 만들고 싶어요. 네, 빅그린이라니까요. 아무거나 쓸 순 없잖아요. 13년간 이어온 빅그린의 노하우 투쓰리에서 헤어로스까지. Big Green. 건강한 변화의 시작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그냥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인데요. 말해요. 항해와 고양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 항해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고양이가 있거든요. 그래요? 언싱커블 샘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불친묘 샘이에요. 그러니까 전함에 배에 태우는 고양이였는데 독일 뭐 러시아 영국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 샘이 탄 그 배가 한 5척인가 침몰했을 거예요. 얘는 살아남았어요. 그 불침에 대한 이야기는 특히 항해같이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모험의 항해 아닙니까? 네. 이런 시기에는 정말 미신이라는 것. 아, 불침이라는 거는 침몰하지 않는 셈이군요. 네. 배는 침몰하는데 이 고양이는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태우면 안 되잖아요. 걔만 타든가. 항해 쪽엔 그런 미신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금창약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나네요. 쌤은 찌르면 안 돼. 아, 독일군 고양이라고도 알려졌었군요. 나는 이런 단어 처음 들었어. 쉽캣. 네, 쉽캣이라고 있어요. 함재묘. 그렇군요. 그러니까 웬만한 고양이들은
함선이 침몰하면 그 함선과 같이 그 운명을 같이 하죠. 네. 네. 뭐 선장인 것 마냥. 근데 샘의 경우에는 무조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대한시대 4에서는 저 쥐잡는 미니게임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그게 왜 대항 4까지 가서야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우 중요한 미션인데. 예. 아,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위경도와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잡혀야 하고 그 인식을 규정해줄 어떤 체계가 필요하다는 걸 인류가 깨달았다. 네. 우리는 그 인간이 탐욕을 늘려온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 중 하나를 듣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탐욕이 최대한으로 확장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 시간과 거리의 본질을 깨달아야 했다. 중요한 거는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거리. 예. 좌표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는 결국 좌표 안의 세계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 인식에는 지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가 같이 개입한다라는 게 경도 이슈를 생각하다가 인류가 처음 깨닫게 된 문제였던 거죠. 네. 은근히 언어를 계속 탐구하다가 보면 깨닫게 되는 거죠. 어디라는 단어 안에는 언제도 약간은 포함되어 네. 있다. 맞아요. 그래서 시공간 연속체라고 부르는 것이고. 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 시제를 어떻게 맞춰서 말해야 되지? 뭐가 기준이야? 근데 그 기준에 대한 답은 옛날에는 되게 쉬웠을 거 아니에요. 어제는 과거형이고 오늘은 현재형이야 정도를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제 알파벳 저 문자로 얘기해 보면은 다시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지난달부터 다음 달까지 하고 있는 건 왜 현재형을 쓰는데? 예. 시간의 흐름의 상대성에 대한 질문들을 막 하면서 저는 언어로 예를 들었는데. 네. 예. 그게 이제 목숨과 교역과 정복에 아주 직결되기 시작하자. 네. 예. 체계를 갈구하기 시작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얘기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네. 청취자 여러분, 끄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예. 지금부터가 재미있을 텐데.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경영 문학인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의사소통을 좀 하고요. 금주의 의사소통. XSFM25의 gmail.com을 통해서 사막의 펭귄님께서 우주보안관 장고 얘기했죠, 저희가. 이걸 MBC에서 방영했을 때 주제곡은 김국환 선생이 아니라 강병철과 삼태기가 불렀다는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찾아 들어봤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메일로 최윤성 씨께서 레이와 신생구미에 대해서 김민아 시사 아저씨가 큰 기대를 안 갖는 게 좋을 것이다. 저도 사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시민들이 왜 레이와 신생구미 같은 정당에 대해 기대를 했느냐? 아베의 폭주와 일본의 극우화를 우경화 드라이브를 막아주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였잖아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방송에서 왜 이리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실까 했습니다. 일본에 존재하는 장애인 차별의 원인을 교육으로 보고 왜 일본의 교육이 망가졌냐는 원인에 대해서 아마 레이와 신생구미의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나 보죠. 전쟁에서 진 일본에게 GHQ가 도입해준 교육이나 문화가 원인이라고 레이와 신생구미의 후나고 야스히코 의원이 생각하고 있더군요. 이건 극우의 의견하고 일치하잖아요. 최현성 씨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일본 정치에 대해서 걸고 있는 희망이라면 2년에 한 번 돌아오는 선거에서 판이 너무 많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 불안 속에서 계속해서 일당을 지켜오고 있는 우측의 정당이 있다는 게 문제긴 한데요. 여튼 바뀌는 건 엄청나게 자주 바뀐다는 점에서 희망을 잃고 싶지 않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 순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로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도 구독을 해주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저희가 유튜브에 그렇게 밝거나 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잘 만들질 못해가지고 자주 올라오진 못하는데 그래도 일일이 체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드려요.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유튜브에 그것은 알기 싫다 300회 특집 공개방송의 출연자별 클립을 드디어 풀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출연자들이 무대에 서서 와주셨던 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장면 그대로 녹화돼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329회 금요일자 방송 팟캐문학관 그만턴 테트리스는 다 누구 소유일까의 풀클립도 유튜브에 업로드했습니다. 열심히 블루스크린을 활용했으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계속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액세스몰은 추석이라서 겉보기엔 똑같은데 속으로는 할인 패키지가 엄청나게 생기고 있죠. 돈 있으시면 쓰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돈을 쓰시거나 안 쓰시거나 언제나 저희 방송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오후 3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지요. 파케문학관 대항해 시대 마지막 편을 들고 말이죠.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